방송에서 깊이 있는 법률 지식과 따뜻한 인간미로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백성문 변호사가 2년간의 암투병 끝에 향년 52세의 나이로 영면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비보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안겨주었으며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그의 부재에 대한 깊은 애도와 추모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는 지난 31일 새벽 2시경 경기도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암과의 오랜 싸움을 끝내고 영원한 안식에 들었습니다. 2023년 암 발병 이후 그는 모든 방송 활동을 잠시 접고 오직 치료에만 전념하며 병마와 싸워왔습니다. 특히 그의 곁에는 2019년 결혼한 배우자이자 YTN의 김선영 앵커가 지극정성으로 간병하며 마지막까지 함께했습니다. 김선영 앵커는 남편의 투병 중에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스트롱맨이라는 해시태그를 사용하며 남편의 강인한 의지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굳건한 신뢰가 있었기에 많은 이들이 백 변호사의 기적적인 쾌유를 염원하고 기도했지만 결국 우리 곁을 떠났다는 비통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35호실에 엄숙하게 마련되었으며 발인은 11월 2일 오전 7시, 장지는 경기도 용인의 용인공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 수많은 지인과 동료, 그리고 그를 아끼고 사랑했던 팬들이 함께할 것으로 보이며 추모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성문 변호사는 학업적으로도 뛰어난 재원이었습니다. 명문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하여 법률 전문가로서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이후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디뎠고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법률 전문가로서의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MBN의 대표적인 시사 프로그램인 뉴스파이터를 비롯하여 JTBC, 사건반장, 연합뉴스TV 등 국내 유수의 시사 프로그램에 고정 패널로 출연하며 날카로운 분석과 명쾌한 해설로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탁월한 언변과 유머러스하면서도 진중한 태도는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법률 용어와 복잡한 사회 현안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어 대중들이 법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많은 이들이 어렵게만 느껴지던 법률 지식을 어렵지 않게 습득하고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과 현안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단순히 법률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따뜻하면서도 원칙을 지키는 굳건한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신뢰와 존경을 주었으며 이러한 점이 그를 더욱 존경받는 법조인이자 방송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고인은 지난 7월 52번째 생일을 맞이하며 자신의 SNS에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투병 중에 복잡다단한 심경을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52번째 생일을 맞이하며 나를 살게 하는 사람, 이 생일을 맞이할 수 없다는 두려움마저 있었던 힘든 투병 과정이었어도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라는 글로 시작하며 아내를 향한 깊은 애정과 함께 병마와의 싸움에서 오는 고통과 희망을 동시에 표현했습니다. 그는 너무 소중한 와이프,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또 행복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덧붙이며 아내 김선영 앵커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깊은 고마움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아내의 헌신적인 간병과 사랑이 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의 마지막 게시물에는 아내에 대한 사랑과 함께 그의 오랜 열정이었던 LG 트윈스를 응원하는 글이 담겨 있었습니다. LG 트윈스의 오랜 팬이었던 백 변호사는 투병 중이던 지난 7월 LG 트윈스 출신 해설위원 이동현으로부터 받은 유니폼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반드시 병을 이겨내고 야구장에서 아내와 함께 다시 만날 것을 간절히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나의 영웅이자 멋진 후배 이동현 선수에게 받은 2016년 유니폼. 야구장에서 아내와 함께 곧 다시 만날 것을 다짐하며 너무너무 고맙고 이겨내는 게 아니라 꼭 이기기라고 희망과 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고인이 이토록 사랑했던 LG 트윈스가 현재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을 향해 열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전해진 그의 비보는 주변 지인들과 팬들에게 더욱 큰 슬픔과 안타까움을 안겨주며 그의 부재가 더욱 크게 느껴지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수많은 동료들과 지인들의 애도가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MBN 이혼 승려 캠프에 함께 출연하여 오랜 시간 호흡을 맞췄던 이호선 교수는 자신의 개인 계정을 통해 백성문 변호사를 추모하며 깊은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이 교수는 백성문 변호사는 늘 귀엽고 젠틀했습니다. 늘 만면 미소 가득한 얼굴로 웃는 낯이었고 누구와도 격의 없이 스스럼 없이 잘 지냈지요라고 회상하며 백 변호사의 따뜻하고 친근했던 성품을 기렸습니다. 또한 뉴스 패널로 오래 함께했기에 정이 깊었습니다. 아내 선영 씨와 혼인한 날 사진입니다. 퉁퉁 부은 채 갔더니 누나하며 걸어와 저를 텁썩 안아주더군요. 라고 당시의 따뜻하고 인간적인 기억을 전하며 그와의 각별했던 인연을 되새겼습니다. 이어 이 교수는 부고를 받고 울고 말았습니다. 젊고 유능하고 아름다웠던 그 삶을 기억하며 떠나는 그 걸음을 애도합니다. 백성문 변호사의 명복을 기도합니다. 라고 애통한 마음을 표하며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빌었습니다. 이 교수의 진심 어린 추모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자아내며 함께 슬퍼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JTBC 사건반장에서 오랜 시간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동료이자 친구로 지냈던 양원보 기자 역시 고백 성문 변호사를 추모하며 깊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31일 양원보 기자는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늘 아침 많이들 그 비보 접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라고 어렵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백 변호사의 회복을 믿어왔기에 그동안 그의 투병 소식을 대중에 알리지 않았다고 밝히며 몇 번을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성문 형의 회복을 믿었기에 그간의 경과는 복귀 후 형이 직접 전해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 참고 또 참았습니다. 라고 고백해 많은 이들의 가슴을 더욱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양원보 기자는 향년 52세 정말 터무니없이 짧은 시간입니다. 누구보다 정의로웠고 누구보다 정감 가득했던 진짜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라며 백 변호사를 향한 깊은 존경심과 애틋함을 진심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형의 영면을 함께 기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마지막 인사를 전하며 동료이자 형을 떠나보내는 슬픔을 담담하지만 진정성 있게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그의 동료들은 백성문 변호사가 얼마나 따뜻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었는지를 증언하며 그의 빈자리를 애도하고 있습니다. 백 변호사는 앞서 올해 초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정치와 수다를 통해 갑작스럽게 건강 상태를 고백한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어떻게든 방송을 지키고 싶었지만 한참 동안 떠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큰 수술을 해야만 한다고 밝히며 자신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렸습니다. 그는 작년 여름 얼굴 안쪽에 큰 수술을 받았고 이후 방사선 치료를 꾸준히 이어왔지만 안타깝게도 암이 재발하여 2월에 다시 재수술을 받아야 했으며 수술 후에는 장기간의 재활 치료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충격적인 고백에 많은 팬들과 누리꾼들은 응원합니다. 든든한 아내와 함께 잘 이겨내실 거라 믿습니다. 응원 기운 받아서 완쾌하세요.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등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며 그의 쾌유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생일 축하 풍선에 쓰인 백성문 무조건 완치, 파이팅! 이라는 문구처럼 모두가 그의 완치를 염원하며 기적을 바랐지만 결국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져 많은 이들이 깊은 충격과 슬픔에 빠져들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상에는 애도의 물결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는 댓글들이 수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네티즌들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안타깝습니다. 평안한 곳에서 영면하세요. 패널 중에서도 항상 차분하게 중심을 잘 잡아주셨던 분이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떠나시니 너무나 안타깝네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곳으로 가시길 방송에서 보여주신 열정과 정의로움 잊지 않겠습니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고인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그의 방송 활동을 기억하는 많은 이들은 백 변호사가 보여주었던 명쾌한 법률 해설과 약자를 향한 따뜻한 시선, 그리고 정의로운 목소리를 그리워하며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법률 전문가이자 방송인으로서 깊은 인상을 남겼고,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권리를 대변했던 백성문 변호사. 그의 삶은 비록 짧았지만 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긍정적인 족적과 가르침, 그리고 따뜻한 인간미는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선명하게 남을 것입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모든 고통과 번뇌를 잊고 평안히 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의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의 빈자리가 크겠지만 그가 남긴 긍정적인 유산을 바탕으로 그의 정신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백성문 변호사의 명복을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이렇게 갑작스레 우리의 곁을 떠나간 유명인들의 소식은 너무나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수사반장의 배우 박상조님의 소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배우 박상조님이 지난 10월 4일 오랜 기간 폐암투병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시다가 향년 79세의 나이로 영면에 드셨습니다. 이 비보의 연예계와 대중은 깊은 애도를 표하며 고인의 삶과 연기 열정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고인은 지난해 8월 이미 폐암사기라는 절망적인 진단을 받고도 삶의 의지를 잃지 않고 끈질기게 항암 치료를 이어왔습니다. 병마와의 사투는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는 가족과 지인들의 응원 속에서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응급실로 옮겨져 의료진의 집중적인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달여에 걸친 필사적인 투병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고인은 결국 병마를 이겨내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사망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슬픔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1945년생인 고인은 젊은 시절부터 연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품고 연극 무대에서 자신의 기량을 갈고 닦았습니다. 탄탄한 기본기와 뛰어난 표현력을 바탕으로 연극계에서 인정받던 그는 1969년 MBC 공채 탤런트 일기로 방송계에 당당히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당시 MBC 공채 탤런트는 오늘날의 아이돌 오디션 못지않게 치열한 경쟁률을 자랑했으며 그는 수많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은 실력파 배우였습니다. 이후 박상조님은 수십 년에 걸친 연기 인생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며 대중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는 전원일기, 조선왕조 500년, 모래시계, 용의 눈물, 태조왕건, 쿠키, 육남매, 태종 이방원 등 한국 드라마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수많은 명작들에 출연했습니다. 시대극과 현대극을 넘나들며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선보였던 그는 어떤 역할이든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그의 연기는 매 작품마다 캐릭터의 본질을 꿰뚫는 듯한 통찰력과 섬세한 표현력으로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으며 이는 그가 단순히 주어진 대사를 읊는 것을 넘어 캐릭터와 혼연일체되는 진정한 배우였음을 증명합니다. 박상조 배우의 연기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는 바로 전설적인 국민 드라마 수사반장에서였습니다. 그는 수사반장에서 악역 캐릭터를 맡아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드라마 속 그의 악역 연기는 단순한 악당 연기를 넘어 캐릭터의 복잡한 내면과 인간적인 고뇌까지도 섬세하게 표현해내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의 탁월한 악역 연기는 박상조님을 국내 대표적인 악역 전문 배우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선과 악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의 연기는 때로는 시청자들에게 분노를, 때로는 이해를 불러일으키며 드라마의 몰입도를 한층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는 악역임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의 뇌리에 깊이 박히는 이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고, 이는 그가 얼마나 뛰어난 연기력을 가진 배우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단순히 외형적인 악함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캐릭터의 심리적 깊이를 파고들어 다면적인 악역을 창조해낸 그의 연기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연기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연기 활동 외에도 그는 1988년 MBC 탤런트실 회장을 역임하며 동료 배우들의 권익 보호와 방송계 발전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는 배우로서의 책임감과 더불어 동료들을 위한 봉사 정신을 가지고 탤런트실을 이끌며 열악했던 당시 방송 환경 개선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그는 연기자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에는 한국 사회를 빛낸 사람들 대한민국 충효대상 방송연기 부문에서 2012 방송연기발전 공로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의 연기 인생이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 한국 방송 연기 발전에 기여한 지대한 공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배우로서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굵직한 촉적을 남기며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년에는 2012년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도심의 번잡함을 뒤로하고 귀농하여 자연 속에서 전원 생활을 즐기는 소탈하고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텔레비전 속의 강렬한 악력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그의 전원 생활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함께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으며 많은 이들에게 반가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평온을 찾은 그의 모습은 바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안식처는 서울시립승하원에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모든 고통과 번뇌를 내려놓고 영원한 안식에 들었습니다. 수사반장은 한국 드라마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작으로 수많은 명배우들이 이 작품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켰습니다. 박상조 배우님처럼 수사반장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기억을 남긴 배우들 중에는 안타깝게도 우리 곁을 떠난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부재는 한국 방송계에 큰 아쉬움을 남기지만 그들이 남긴 연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 역사상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는 최장수 드라마인 수사반장은 1971년 3월 6일부터 1989년 10월 12일까지 무려 880일에라는 경이로운 횟수로 방영되며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드라마는 단순한 수사물을 넘어 당시 사회상과 인간 군상을 심도 있게 조명하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수사반장의 주역이었던 최불암 선생님을 비롯하여 고 김상순 선생님, 고 조경환 선생님, 고 김호정 선생님 등 전설적인 배우들이 함께 출연하며 한국형 수사 드라마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개성 넘치는 연기로 캐릭터에 생명을 불어넣었고 시청자들은 매회 그들의 활약에 열광했습니다. 드라마는 평균 시청률 70%를 넘나드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며 당시 사회 현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수사반은 단순한 범죄 수사 드라마를 넘어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비추고 정의를 구현하는 동시에 인간미 넘치는 형사들의 진솔한 삶을 담아내며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사랑과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그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서민들의 애환을 어루만져주는 역할을 하며 시청자들에게는 단순한 TV 프로그램을 넘어 삶의 일부이자 소통의 창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배우들의 진정성 있는 연기력과 탄탄한 스토리라인은 매회 시청자들을 브라운관 앞으로 불러 모았고, 이는 수사반장이 국민 드라마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명배우들 중에는 박상조 배우님처럼 먼저 세상을 떠난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카리스마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배우 김상순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상순 선생님은 2015년 폐암과의 길고도 힘든 싸움 끝에 향년 78세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의 별세 소식은 대한민국 연예계는 물론 그를 기억하는 수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수사반장에서 그는 인간미 넘치는 형사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때로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때로는 유쾌하고 재치 있는 웃음을 선사하며 시청자들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의 연기는 단순한 대사 전달을 넘어 캐릭터의 내면 깊은 곳까지 이해하고 표현하는 진정성이 돋보였습니다. 김상순 선생님의 부드러운 카리스마는 드라마 속에서 자칫 무겁고 딱딱하게 흐를 수 있는 범죄 수사극의 분위기를 적절하게 중화시키고 팀원들 사이의 조화를 이루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따뜻하고 인자한 눈빛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공감과 함께 큰 위안을 안겨주었으며 그의 존재 자체가 드라마 수사반장의 인간적인 매력을 한층 더 깊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그의 연기는 대사 한마디 한마디의 삶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고 시청자들은 그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인간미가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상순 선생님의 별세 소식에 수사반장에서 듬직한 반장 역을 맡아 수많은 동료 형사들을 이끌었던 배우 최불암 선생님은 깊은 슬픔을 감추지 못하며 다음과 같이 토로했습니다. 제가 맡은 역이 반장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아끼고 함께했던 형사들이 모두 떠났다는 그의 말은 단순한 동료의 죽음을 넘어 함께 대한민국 드라마의 황금기를 만들었던 오랜 친구이자 동지, 그리고 가족과도 같았던 이들을 잃은 깊은 상실감과 아픔을 여실히 드러내는 말이었습니다. 이는 비단 최불암 선생님뿐만 아니라 수사반장을 기억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상순 선생님의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특실에 마련되었고,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 수많은 동료 배우들과 방송 관계자, 그리고 오랫동안 그를 사랑했던 팬들이 줄을 이어 방문하여 고인의 명복을 빌고 진심 어린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들이 함께했던 찬란했던 시간과 김상순 선생님이 남긴 아름다운 연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아름다운 추억으로, 그리고 한국 드라마 역사에 길이 남을 한 페이지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의 연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많은 후배 연기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으며, 그가 남긴 인간적인 발자취는 우리 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렬하면서도 정의로운 연기로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배우 조경환 선생님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조경환 선생님은 2012년 10월 13일 가남과의 길고도 고통스러운 투병 끝에 향년 67세로 안타깝게 별세하셨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으며, 한국 연극 영화계는 소중한 거목을 잃었습니다. 수사반장에서 그는 조 형사 역을 맡아 그 누구보다 강직하고 뚝심 있는 모습으로 브라운관을 압도하며 정의 구현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로 시청자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그의 연기는 단순히 대본에 쓰여진 대사를 읊는 것을 넘어 캐릭터가 가진 내면의 갈등과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정, 그리고 불의에 맞서는 단호한 신념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공감과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조경환 선생님의 뚝심 있고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는 수사반장의 수사팀에 독보적인 무게감과 신뢰를 더했고, 시청자들에게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시원하고 통쾌한 해결사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수사반장 외에도 호랑이 선생님, 모래시계 등 수많은 인기 드라마와 영화에서 활약하며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과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호랑이 선생님에서는 엄격하면서도 따뜻한 선생님의 모습으로 어린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모래시계에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조폭 두목 역할로 또 다른 연기 변신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그의 능력은 천상 배우였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말기 간암 판정을 받은 후에도 병마와 용감하게 싸우며 마지막까지 연기 열정을 불태웠던 그의 모습은 많은 후배 연기자들과 대중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는 병상에서도 연기에 대한 끈을 놓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예술혼을 불태웠습니다. 조경환 선생님의 빈소는 서울 강남구 1원동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특실에 엄숙하게 마련되었으며, 수많은 연예계 인사들과 방송 관계자, 그리고 오랫동안 그를 아끼고 사랑했던 팬들이 찾아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진심 어린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의 강렬하고 정의로운 연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시청자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며, 그의 삶 자체가 한국 드라마 역사에 길이 남을 빛나는 유산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의 연기 철학과 삶에 대한 태도는 후대 연기자들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제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려하게 돋보이는 역할은 아니었지만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수사반장팀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감을 발휘했던 배우 김호정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호정 선생님은 2016년 오랜 질병과의 힘든 싸움 끝에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의 별세 소식은 비록 대중에게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수사반장의 열렬한 팬들과 동료들에게는 큰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사반장에서 그는 눈에 띄는 주연은 아니었을지라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수사팀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구성원으로서 활약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드라마 속에서 팀워크의 중요성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나는 역할의 가치를 일깨우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그의 성실한 연기는 드라마의 전체적인 완성도와 현실감을 한층 더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때로는 작은 역할이라 할지라도 드라마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는 것을 김호정 선생님의 진정성 있는 연기는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맡았던 역할은 수사반장팀이 완벽하게 기능하고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였으며, 시청자들에게 수사반장팀의 빈틈없고 유기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김호정 선생님의 별세 소식 역시 수사반장을 기억하는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과 애틋함을 주었습니다. 비록 그의 이름이 최불암, 김상순, 조경환 선생님처럼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을지라도 수사반장이라는 드라마를 통해 그가 보여주었던 묵묵한 헌신과 성실한 연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프로의 모습과 함께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는 조용하지만 강인한 존재감으로 수사반장의 한 축을 담당했으며, 그의 연기는 한국 드라마 역사 속에서 조연의 가치를 빛낸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의 연기는 마치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주춧돌과 같았고, 그의 존재는 수사반장이라는 거대한 건물을 든든히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이처럼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선사했던 수사반장과 그 주역들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들이 남긴 발자취를 되짚어보며 우리는 진정한 예술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연기는 단순한 역할 수행을 넘어 시대를 아우르는 메시지와 인간적인 따뜻함을 담아내며 많은 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의 연기는 우리에게 정의의 중요성, 약자에 대한 연민, 그리고 불의에 맞서는 용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팀워크의 가치와 동료애의 소중함을 드라마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유대감과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단순한 범죄 수사극이 아니라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서민들의 애환을 어루만지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 형사들은 단순히 범인을 쫓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정의를 추구하는 입체적인 인물들로 그려졌습니다. 이들의 연기 앙상블은 한국 드라마 역사상 길이 남을 명장면들을 수없이 탄생시켰고, 시청자들에게는 매주 드라마를 기다리는 설렘과 기대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들은 비록 지금은 우리 곁에 없지만 그들이 남긴 연기라는 유산은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그들의 연기는 시간을 초월하여 후대 연기자들에게는 귀감이 되고 시청자들에게는 영원한 추억과 감동으로 남을 것입니다. 수사반장이라는 드라마가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배우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대본을 읽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에 생명을 불어넣고 시청자들과 교감하며 드라마를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우리에게 삶의 유한함을 일깨워주지만, 동시에 그들이 살아생전 남긴 업적과 메시지는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수사반장의 주역들은 비록 드라마 속의 인물이었지만 시청자들에게는 현실 속의 영웅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정의로운 모습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특히 최불암 선생님이 별세 소식에 제가 맡은 역이 반장이었는데, 형사들이 모두 떠났다고 했던 그 절절한 한마디는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선 가족과 같은 깊은 유대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수사반장팀이 단순한 연기자들이 모인 집단이 아니라 진정으로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는 하나의 공동체였음을 증명하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동료애는 드라마 안팎에서 빛났고, 이것이 바로 수사반장이 단순한 드라마를 넘어선 국민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이었습니다. 이처럼 수사반장이라는 위대한 드라마를 빛냈던 주역들이 하나둘씩 우리의 곁을 떠났지만, 그들이 남긴 발자취는 우리 사회와 문화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드라마 수사반장은 단순한 오락물을 넘어 우리 사회의 정의와 인간적인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교육적이고 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 있는 메시지는 바로 이 위대한 배우들이 혼신을 다해 펼쳐 보인 진정성 있는 연기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드라마 속에서 범죄를 해결하며 사회의 어두운 면을 정화하고 정의를 구현했지만 실제 삶에서는 각자의 방식대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묵묵히 이겨내며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냈습니다.